헬로 차이나 유안타 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성진 주임입니다. 주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중국 주식시장이 5천선 찍고 나서 상당한 부침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가격 조정, 변동성, 기간 조정 다 잘 거쳐야 또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지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시중에 후강통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모 증권사에서는 사장의 지시로 모든 후강통 계좌를 다 없애라. 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공식적인 부인은 없었던 거 보니까 루머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참 많이 중국 주식시장에 많이들 지쳐 있어요, 모두들, 주임님.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네, 일단 그 중국 문화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산자이 문화입니다. 중국어로 짝퉁이라고 의미하는 그 산자이 문화는 그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의 이제 축이 되었는데요. 산자이는 본래 산적들의 소굴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면서 강한 모방성과 그리고 신속성을 갖춘 저렴한 생산 체계의 뜻으로 확장이 되었고 지금은 짝퉁이라는 의미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짜 제품을 의미하는 가모위열이라는 단어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가모위열이라는 단어는 멜라닌 분유 그리고 유황을 입힌 버섯 등에 사용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반면에 그 산자이라는 그런 그 말은 중립적인 단어로 도덕성 문제에서도 해방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짝퉁 제품을 단속을 하지만 그 속에 내재된 창조적 가치는 보호가 되어야 함을 누차적으로 강조함에 따라 산자이라는 단어가 불법적인 의미보다는 가치 중립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산자이를 단순한 짝퉁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요. 실제로 바이두와 같은 검색 포털에서 산자이를 검색을 하면은 그 연관 검색어로 산자이 문화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산자이 문화는 표절, 모방, 복제 등을 통해 발전함으로써 탈권위, 반주류, 반지성, 핵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 대중문화의 흐름을 의미를 하며 경제적으로는 후발주자인 중국 기업들이 선발주자인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을 벤치마킹하여 단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작을 뛰어넘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자이 문화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은 중국 정부의 묵인과 그리고 일부 엘리트층의 지지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득 격차가 매우 큰 중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유명 브랜드의 IT 기기, 의류, 식료품 등에 대한 소비 열망이 굉장한데 그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짝퉁입니다. 이 짝퉁에 대해서 사회학자 아이신이 그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부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소비 능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필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비 욕망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런 할 만큼 짝퉁은 어떻게 보면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구조적으로 짝퉁 문화가 즉 신자이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이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산자이 문화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산자이 시장이 중국의 가장 큰 지하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블랙마켓 전문 조사기관 하버스코프닷컴이 2014년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짝퉁 시장 규모는 6,300억 원 달러로 추산이 되는데 그중에 중국은 600억 달러로 4위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중국에서 짝퉁 산업은 최소 5만 개에서 최대 2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 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짝퉁 제품으로 인한 외국 관광객 유치 효과와 자국 산업 보호를 통한 경쟁력 확보 등 효과를 감안을 하면은 짝퉁 산업, 즉 신자이 산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묵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짝퉁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0년 중국 청년신문사회조사센터에 의하면은 짝퉁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이 제지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전체 인원의 단 19%밖에 불과합니다. 절반이 넘는 60%가 짝퉁이 자유롭게 발전을 해야 한다고 응답을 하였고 21%는 중립의 의견을 표시한 만큼 짝퉁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도 그렇고 대륙의 실수라는 표현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샤오미 제품을 비롯한 IT 기기를 중심으로 싸고 조약하다는 중국 제품의 통념을 깨고 디자인도 기능도 그리고 거기에 값도 저렴한 제품들이 등장을 함에 따라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중국 기업들은 모방과 복제의 과정을 통해서 기술의 진보를 이루었고 샤오미와 같은 일부 기업들은 애플과 삼성전자 수준 그리고 그 이상의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여 향후에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무서운 경쟁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2011년을 기점으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1위 자리를 지키던 미국을 제치고 발명 특허 건수 기준 세계 1위에 등극을 하였는데요. 짝퉁으로 무시를 받던 중국이 특허 대국으로 성장하여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기기뿐만 아니라 국내의 피자헛과 도미노 피자 같은 짝퉁 유명한 프랜차이즈점의 짝퉁 브랜드가 중국 본토에서 그 기세를 널리 퍼뜨리고 있는데요. 세계의 다양한 맛집들, 글로벌 음식료 업종을 벤치마킹하여 유사한 프랜차이즈점을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의 식료품 업체들이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점은 하나같이 같은 맛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해천 미역과 같은 조미료 생산 업체들의 수혜가 도드라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주임님께서 되게 아무렇지 않게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고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마치 책을 한 권 읽은 것 같은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제작진도 너무 깜짝 놀란 게 저도 놀랐고요. 모방 짝퉁 산업이 미국이 가장 크군요. 네, 맞습니다. 주임님도 처음 보고 놀라셨죠?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이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소득 격차가 사실상 제일 큰 나라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거든요. 네네. 네, 할렘가나 그런 빈부 격차도 미국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도 있고. 네, 중국보다도 일본 규모가 더 크고 우리나라 규모는 상당히 작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참 여기저기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 짝퉁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우리가 표방하는 창조 경제와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방이라는 부분이. 근데 완전한 혁신은 없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은 모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인문학적인 그런 접근이 됐던 것 같고 이게 하나의 중국에서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얼마나 큰 파워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는 샤오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체감하고 있는데요.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샤오미만의 생태계를 빠르게 만들어가면서 이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글로벌적으로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래서 좀 샤오미 가지고 오고 싶으셨나요? 혹시 상장이 안 돼 있지만. 그렇죠. 사실상 이제 샤오미에 대한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샤오미가 상장이 되어 있었으면 아마 샤오미를 들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피자헛까지 가게 되면서 해천미업으로 도달을 했습니다. 해천미업. 네, 이런 조미료 업체들도요, 사실 중국의 음식료 업체들도 장기 투자하기 좋은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지 좀 알아볼게요. 네, 해천미업은 중국 최대 조미료 생산 기업으로 간장, 장류, 굴소스, 닭고기, 다시다 등 다양한 조미료 제품을 제조하고 있어 산자이 문화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55년 지역 내 25개 공장이 합병이 된 다음에 설립이 된 회사인데요. 300년 역사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 브랜드에 선정이 되는 등 브랜드 파워가 강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연간 조미료 생산 규모는 100만 톤이 달성을 하였고 현재 건설 중인 2기 공장 가동 후 연간 생산 규모가 200만 톤을 돌파 예상이 되는 만큼 향후 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4년 기준 매출 비중이 간장 64%, 조미료 16%, 굴소스 14%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해천미합의 매출액은 9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5% 증가하였고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20.9억 위안입니다. 이러한 실적 향상은 기존 제품의 매출액 증가 그리고 고급 간장을 비롯한 간장 제품 구조의
업그레이드가 실현이 되었고 콩소스, 해물소스 등 조미료의 고속 성장 그리고 굴소스의 판매 지역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품별로 보면은 간장 매출액은 62억 원 위안 그리고 굴소스의 매출액은 13억 위안 그리고 기타 조미료 매출액은 15억 위안인데요. 그 조미료 매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성장 발판으로 조미료가 향후에 성장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조미료의 MS가 지금 90% 이상으로 중국 내 대부분의 조미료가 해천미합이 생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그리고 그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 신규 진출이 어렵다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네, 거의 내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내수 위주입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또 의외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다 뭐 차이나타운도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중식에 대한 인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만 해도 뭐 집에서 굴소스나 두반장 같은 거 놓고 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지의 브랜드들이 또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까? 저는 이제 해천미업의 굴소스가 어떤 맛일까 궁금한데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국내 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헬로 차이나에서 해천미업 말고 중거고신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들과의 비교를 해주실 건가요? 국내 기업과 비교를 해주실 건가요? 네, 그 국내 기업인 대상과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해천미업과 그 대상 모두 각각 중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조미료 생산 업체입니다. 양사 모두 각국 조미료 MS 1위로 건실한 시장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해천미업과 대상 모두 대용량 상품을 B2B로 외식업체들에게 공급하는 판매처 확대 전략을 현재 펼치고 있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사실상 현재 외식업체들이 프랜차이즈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전략이 맞아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양사 모두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상이 속해 있는 한국 시장은 어쩌면 포화 상태로 인하여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정체가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상은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하였고 당분간도 실적이 좋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해천미업은 개화하는 중국 시장의 조미료 산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프랜차이즈점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프랜차이즈점에 대한 마케팅이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표를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 모두 그 해천미합이 월등히 앞선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즉 중국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해천미합이 상대적으로 향후 주가 흐름도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상보다는 해천미합이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천미업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천미업의 주가를 봤을 때 최근 급락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리고 또 우리 중국 주식 투자할 때 약점이 환율 부분과 해외 투자다 보니까 환율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과 세금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해지할 수 있는 게 장기 투자로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다른 출연자분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장기 투자 모델로 적합한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자면은 사실상 장기 투자가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장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요. 이게 1년에 250만 원의 세액 공제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하되 1년마다 250만 원어치의 수익은 샀다 팔았다, 즉 수익을 확정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연말에 한 번쯤 있으신 것이 조금 더 세액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중국이 생산국에서 소비국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한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해천미합이기 때문에 저는 해천미합이야말로 장기 투자에 적합한, 그리고 현재 너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지금 살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결론으로 넘어가서 해천미합은 8월 완공을 목표로 강소성의 조미료 신규 생산 라인을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미료 생산력이 2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장비를 사용을 하면서 국내 유명 기업과 연구 개발 그리고 구매, 신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사회적인 자원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런 중국 정부 리스크가 상당히 낮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간장, 굴소스, 바루소스 등 국가 기준 제정에 참여를 하며 업계 선도임을 증명을 하고 있고 대규모 생산 능력과 넓은 판매망으로 향후 고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2014년 중국 동부와 그리고 남부, 북부 지역 매출액이 평균 20억에서 30억 위안 정도인데 중부 및 서부 지역 매출액이 각 16억 위안과 그 8억 위안밖에 안 됩니다. 이 중에 중부와 서부 지역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데 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 있어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중국 외식 산업이 연평균 15%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3조 위안 규모인 만큼 향후에 외식 산업 자체가 창출하는 이익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천미합의 수혜 또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요리만의 특성으로 해외 업체들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해천미합은 고부가가치 상품 비중 확대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고 이를 통한 수익성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최근 중국 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중국 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가 변동은 적은 편이라는 점이 해천미합의 장점인데요. 이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받쳐주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해천미합은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부담 없이 매수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전략은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45위안에서 장기적으로는 60위안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28위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홍성진 주임에게서 중국의 산자의 문화라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이 짝퉁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큰 브랜드 파워를 보여주는지 앞으로 좀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은 해천미합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마켓 이마 기장 이어집니다.